안녕하세요.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의 김은정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라는 시를 보자면 봄은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삭막했던 세상도 좀 포근해지고 보고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여유가 생겨서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자, 이렇게 고마운 봄 기운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경기를 직격탄으로 맞는 외식업은 코로나 타격이 큰 만큼 올봄 기대와 희망도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그 마음이 크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중구회 이연대 지부장님을 오늘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광역시 중구외식업지부 지부장 이연대입니다. 네, 오늘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들을 대신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정말 기온이 좀 많이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따뜻해진 기온만큼이나 외식업계도 좀 많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 사실은 봄이 오는 것만큼 우리의 변화도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고 있고 봄은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회장님도 현재 차이나타운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나타운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라고. 네. 이런 일이 진짜 역사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이렇게 일하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뭐 휴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모습도 직접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았죠. 작년 경우 같은 한 달에 한 7개 업소씩 회원 중에 네. 그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이러는 게 진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진행형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정부의 뭐 지원이나 보조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 도움에 그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하면 소상공인은 이제 5인 이하, 그래 중소기업은 이제 매출이 10억 이하를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분들은 종업원도 5인 이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덜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가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네. 정부에 식구도 많고 종업원도 많고 이런 데는 그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그 태도에서 빠져가지고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하도 어렵고 그래갖고 우리 인천시의원 그 박정숙 시의원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 의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시의장님하고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래갖고 사실은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만 우리가 지금 울퍼되고 있지. 네. 그 중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5인 이하 뭐 중소기업 이런 데는 지원을 받았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 푼의 지원을 못 받고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게 한 게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네요. 많죠. 예, 사실 이렇게 뭐 좀 따뜻해지고 또 우리 자유공원에서 벚꽃 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좀 예상을 해 보긴 합니다만 그때 좀 반갑게 손님을 좀 많이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음식점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중구에서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지시는 게 원래 고향이 인천이셨나요? 아니, 저는 원래 고향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인데 어떻게 처음 인천에 오시게 된 그래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저는 어떤 규격 있는 삶을 못 했어요. 우선 이제 우선 가난이 싫어가지고 네.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뭐랄까 할 줄 모르는 일보다 할 줄 아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떤 일들을 해보셨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안 가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네.
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밥 안 굶고 돈 번다고 먹고 산다고. 기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미련하게 또 다른 공부를 안 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시군요. 네, 근데 예. 실제 살아보니까 기술 엔지니어보다 이런 서비스 계통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래갖고 근데 서비스 계통으로 직장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식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안 가리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네. 인천까지 와서 네, 이렇게 털을 잡게 되신 거죠. 네. 근데 또 월미도에서 커피숍도 운영하셨다고요? 예, 커피 제가 이제 월미도에서 그때 89년도 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월미도가 한참 호황기였었어요. 그래갖고 커피숍을 했는데 그때 커피 한 잔에 한 1,100원, 1,200원 그 정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진짜 그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어요, 진짜 거기서. 잘 됐었구나. 네, 네. 진짜 거기 월미도가 지금은 이제 썰렁해지만 옛날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관광지였었는데 그렇게 네. 변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커피숍도 잘 됐다고 또 성황을 예, 진짜 예, 잘 됐습니다. 호황을 누리신 건데 예, 예. 그러면 외식업계 거의 뭐 마이더스의 손 이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 계통에서 참 일을 이렇게 옛날에는 그 이 서비스 계통 그러면 뭐 양반집 자식이 뭐 그런 데서 일해 막 그래가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저걸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천직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보니까 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결정되지 뭐 직업이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천직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의 공화 장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좀 다방 같은 게 많지 않았나요? 커피숍은 커피숍이 없었던 것 없었죠. 같은데. 그 당시엔 다방이라 네. 그랬죠. 한 집 건너 약국이 있고 그러다시피 한 집 건너 다방이 다방. 많았죠. 그때 네. 당시에. 그때 그러면 좀 특별한 메뉴가 있었나요? 저희는 그때는 지금은 어떤 기업에서 커피를 원두콩을 브랜드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때는 그 브랜드 자체가 없어갖고 그 콩이 그 볶는 온도에 따라서 단맛과 쓴맛과 신맛이 나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원두커피를 이게 뭐 그때 당시 에스프레소라는 기계에서 커피를 내놨을 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있었어요. 네. 에스프레소가 도대체 어떤 커피인가 그래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에스프레소가 유로 스타일의 커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강해 맛이. 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드시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하면서 이렇게 그 커피숍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그냥 커피숍이 그냥 월미도에서 호황을 누렸었어요. 그러면은 그 커피숍이 좀 잘 돼서 그 종잣돈으로 지금의 음식점을 운영하게 뭐 되신 거예요? 종잣돈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참 덕이 많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늘 살면서 이제 제 자신의 불만이 늘 2%가 저는 부족해가지고 그 2%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제 옆에 지인이 누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분이 부평 깡시장에 마늘 파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 힘이 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좀 이렇게 좀 정작 그 자본금 이렇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이 어르신이 은행에서도 돈을 절 보고 안 준다 그랬는데 네. 이 어르신이 저에게 그냥 덜큼 제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한번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식으로 이라고 저한테 힘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에 살맛이 나고 일을 아무리 고되게 해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차이나타운에서 음식점 차리셨을 때 그 당시에 차이나타운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 당시 차이나타운은 진짜 그 처음 그 스타트하는 그 차이나타운 처음엔 대한민국에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네. 그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그 역대 그 구청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진짜 그 안에 뭐가 인천역에서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였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차이나타운을 해놓으니까 진짜 호황기였죠.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갖고 네. 그냥 사람이 치이고 막 사람이 치이고 그래갖고 진짜 정신없었는데 네.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썰렁하게 됐습니다. 가장 인천 차이나타운이 호황기였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그 차이나타운 2004년부터 그게 생겼는데요. 네. 그때 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또 지금까지 예. 거의 호황기였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차 없는 거 주말이면 차 없는 거를 만들었던 그 정도의 맞아요. 그 인파가 밀렸던 곳인데 네. 지금은 사람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저도 차이나타운 가보면 어느 음식점을 가든지 기본 웨이팅 1시간씩 네. 기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음식 장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힘들어요. 네. 해보니까 너무 이제 그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또 더군다나 또 네. 사람이 입맛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춘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요즘 뭐 특히 요즘 같은 그 인터넷 이런 세상에 네. 그냥 마구잡이로 와서 겁도 주는 사람도 많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 참 어떻게 보면 네. 제 생각에는 자식이 안 한다면 식당 해라고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식당 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신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음식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 제가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그 제목 밑에 제가 있으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 사람인데 네. 손님들이 그러는 거야. 야, 임마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해, 임마 막 그래. 중국인인 줄 알고. 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한식당에 가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그러질 않아요. 근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중국 사람이 한풀 깔고 우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 여주가 고향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미안해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나쁜 습관이 있었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이현대 지부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더 궁금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조금 더 파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격증인데요. 뭐 앞서서 자격증을 정말 많이 땄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뭐 음식점 하시니까 자격증, 음식과 관련된 중식 자격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식당을 할 줄은 모르고 옛날에 기술이 있어야 밥 안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네. 기술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학원은 주경야독이라 그러죠. 엔지니어요? 네, 그래갖고 뭐 자동차 정비, 위험물, 뭐 인정기기, 뭐 네. 가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제가 자동차 정비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진짜 7.8기를 이상 갔어요. 제가 그 자격증을 따려고. 네. 군대 가서도 내가 포기를 안 하고요. 네. 군대에서 그 자격증 내가 사회시험을 받고 그 합격을 해가지고 오. 군대 전후신문에 군인이 보는 전후신문 아니에요. 네. 거기에 내 이름이 이렇게 딱 났을 때 네. 나도 또 군 3년 동안에 나는 소득이 있었다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과태 와서 이렇게 그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밥 먹고 못 살겠더라고요. 막상 따놓으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네. 그냥 서비스 쪽으로 네. 그런 발을 돌렸죠. 그 외에도 뭐 도배사 자격증도 있다고. 네, 제가 도배도 잘해요. 네. 그러면 직접 그 음식점 도배도 하셨나요? 이제 필요한 데는 집부터 가정부터 네. 그 가게도 필요할 땐 제가 다 하고 그랬었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문으로 들었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마늘 장사 할아버지인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정말 나는 일면식도 없는데 큰 돈을 빌려주셨다. 네. 얼마를 빌리신 건가요?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 돼요. 언제죠? 그게 한
2000년대? 2000년대 아니죠. 그 전이죠. 그 전이에요? 네, 제가 월미도 오기 전이니까. 그러면 1980년대. 네, 80년대. 네. 너무 상당히 큰 돈인데. 네, 그 은행에서도 저 얼굴 보고 돈 안 준다 그랬어요. 은행에서는 얼굴 보고는 안 주죠. 네,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용을 보고 주니까. 네, 근데 어떤 지인이 그 어르신을 소개해줘 갖고 네. 그 어르신이 또 이렇게 관상도 볼 줄 아는가 봐. 보더니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그냥 K 승인을 해주시더라고. 우선 네. 이자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네. 조금은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빌라를 내가 담보를 드리겠다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또 열심히 갖고 그 어르신이 해준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갚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고양이 이쁘기 싫어요. 네. 그러면서 자네도 이 다음에 넉넉해지면은 됐으시면 자네가 모자르고 애원했던 것만큼 이렇게 좀 해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래갖고 뭔가 나도 이 어르신한테 모자란 분을 체험을 받으시니까 나도 좀 나와 같이 어른 사람한테 이렇게 네.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노소사이어트의 그 고액 기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제가 그냥 1억을 기부했어요. 몇 번째 회원이신 거예요? 인천에 25번째. 25번째. 네. 그래도 그걸 하면서도 깜짝 놀란 게 나보다 네. 인천에 부자들이 무인장 많은데 내가 25번째가 그래요. 나는 1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부에서는 없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한층 뿌듯했어요. 그러셨겠어요. 나도 부자구나. 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또 행복했어요. 그 당시 그러면 80년대였는데 네. 그 당시 5천만 원이라면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었죠. 얼마 만에 갚으신 거예요? 2년 만에 갚았습니다. 엄청 빠르셨네요. 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빚까지 갚는 게 네. 2년 동안 5천만 원이면 그 당시 너무 빠르게 갚으신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참 사우나가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그거 가지고 사우나를 했었어요. 용산에서요. 그래갖고 네.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자격증을 이제 인정기 보일러 옛날에 방과 시일 때 했잖아요. 네. 보일러. 지금 이제 공해 때문에 방과 시일 못 했는데 그거 때는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걸 뗀다고요? 보일러. 보일러. 네. 보일러 자격증이요? 예, 인정기기라고 인정기기. 그러니까 보일러 자격증을 다 갖고 내가 이제 보일러 직접 뗐어요, 내가.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도 그 기관장이라 그러죠. 그 네. 일명 기관장. 그러니까 이런 큰 빌딩에 그 보일러실이 있잖아요. 네. 그 보일러 기관장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갖고 제가 또 그냥 남의 손을 안 빌리고.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내가 조금 보탬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정말 엔젤 같은 천사 같은 그분께 나중에라도 혹시 나 그때 왜 불려줬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이제 내가 가서 뭘 저를 네. 믿고 이렇게 해줬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 관상이 좋으셔서 득을 보신 거네요. 저희 형제도 네. 저한테 그렇게 선뜻 그만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안 줘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해갖고 참 난 복받은 놈이야 그래갖고 전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늘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북성동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어떤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사무소에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네.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네. 이렇게 했지. 그래갖고 추천을 받으려 했더니 한 사람만 좀 해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동장이 네. 3사람 거를 나한테 이력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네네.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3사람 내가 다 줄게. 그래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가 원하면은 끝까지 해주고 대학을 가면 대학 가는 데까지 해주고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내가 동사무소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받은 만큼 많은 분들께 좀 베풀고 사시는 우리 지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티스푼인데요. 이 티스푼이라고 하면 앞서서 커피숍이 생각이 나요. 커피숍에 이제 티스푼 요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일까요? 그 티스푼, 커피숍 티스푼이면 티스푼이겠죠. 근데 네. 그냥 일명 내가 티스푼이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네.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이 바뀌면 손님이 먼저 알아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네. 맛이 분명히 다른데 네. 같은 장소인데도 네. 지난달에는 다른데 네. 그러면 발길이 좀 끊기게 되더라고요. 네, 자기 입맛 따라 또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주방에 새로운 식구가 온다면 저는 와인사스에 스푼을 꽂고 들어가서 네. 맛을 내가 가늠을 해요. 약간 호랑이 선생님처럼. 네. 근데 원래 또 기술자들은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 습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늘 그럼요. 하던 습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미료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식재를 이렇게 넣을 때도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스타일이 안 고쳐져요. 네, 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옆에서. 그래서 자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야 네. 그 집만의 그 맛을 지킬 수가 있다는 저만의 그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번의 티스푼을 활용을 해보셨을까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저희 집에 지금 그 초창기부터 그렇게 주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음식을 뭐 이렇게 뭐 기술자들인 분이 자기네들도 고집이 세요. 말을 네. 잘 안 들어요.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그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주방에 가서 뒷짐짓고 그걸 다 가늠을 했습니다. 네. 직접 평가를 하시는군요. 물론 힘든 시절도 지금 뭐 지내고 계시지만요. 오늘 그래도 좋은 날, 요즘에는 또 좋은 날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늘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감사를 느끼고 사는데 이 시국이 오늘은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눈 뜨면 오늘은 괜찮으려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희망찬 그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1년이 됐습니다. 네. 이 어려운 거를 종업원들도 같이 느끼고 이 종업원들이 스스로 무급 한 달에 보름 정도만 일을 하고 무급휴가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늘 저런 분들한테 내가 뭐를 해줘야지 이래갖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난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와도 네. 나 인복이 내가 진짜 많다.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해가지고 나의 그 행복한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저는 늘.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뭐 회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가 부족한데 그래갖고 내 부족한 부분도 내가 좀 채워주고 싶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사실 1년이 네,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뿐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들이 진짜 신음을 이게 지금 누가 버티고 싶어서 버틴 게 아니에요. 몇 네. 가지 버티는데 조금 더 내림 나지겠잖아요. 이 희망 한 가지 갖고 사는 거에서 희망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라는 좀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가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지만은 지금 일자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해요.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희 집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했어가 보다도 진짜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은 다 잘 살고 좋은 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난 그런 조언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희망찬 이야기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잘 새겨 듣고 좀 더 기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한국외식업 중앙회 인천광역시 중구 이연대 지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의 맛 같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음식으로 인천 사람들을 위로해준 이연대 지부장님과 또 많은 자영업자 대표분들이 올해는 정말 좋아졌어, 신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는 함께하면 좋은, 기분 좋은 인천 사람들의 인생을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